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김정수 전문가님께 좀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게시판 통해서 박스 하단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매수하신 가격은 좀 내려오고 나서 진입을 하셨네요. 12만 5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입니다.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카카오도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이 규제 움직임 속에서 최근 주가 움직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지금 뭐 6월 달에 6월 말만 해도 17만 원대에 있던 종목인데 카카오 현재는 12만 원대 초반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카카오 지금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12만 5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갖고 계신데 아무래도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전략 어떤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뭐 추가 매수는 네. 10%니까 저는 10% 범위 이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한 54조 정도 수준까지 좀 쪼그라들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는 제일 중요한 게 성장성에 대한 담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되고 그게 수치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발표가 계속 연이어서 나온다든지 예. 모멘텀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 꿈이 계속 시장에 푸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겪고 나서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렇죠. 좀 언택트 관련된 대표 예. 주자 가운데 하나인데 시장보다도 훨씬 더 강했어요. 네. 코스피 지수가 1450대에서 3300 한 2배 넘어가는 요 구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4만 원, 17만 원이니까 4배가 넘게 간 거니까 시장보다 2배수 정도 더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보다 2배수 더 상승했었던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 네. 그 모멘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좀 다르게요. 어떤 큰 영업이익의 증가라든지 네. 이걸 기반으로 했기보다는 문화발식으로 확장되었던 수많은 자회사들이 네. 상장을 하면서 상장 차익이 생기는 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자나던 라인이 야후 재편하고 합병되면서 적자나던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쇼핑, 쿠팡과 관련된 요런 나오다 보니까 커머스 관련된 이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올라간 거고요. 카카오는 네이버만큼 돈은 못 버는데 네. 자회사들이 똘똘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뱅크, 예. 카카오 게임 여기 지금 시가 좀 꽤 크잖아요. 거의 안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큼지막한 녀석들이 상장했던 거죠. 예. 조만한 녀석들이 상장됐었으면 관심이 없을 텐데 카카오 게임즈도 시가총액이 한 5, 6조 정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고렸을 때 한 10조 미만까지 10조 정도 지금 이제 그 정도의 상장 차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통해서 번 게 아니라 상장을 시켜줘야지 모멘텀이 유지가 됐던 거죠. 네. 여기에 이제 태클을 쫙 건 거죠. 빅테크 규제가. 네.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약한 게 맞다 이거예요. 올라온 요 스토리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카카오의 이번에 빅테크 규제에 의한 하락은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거품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타당하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빠졌었을 때를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볼 것이냐, 거품이 제거됐다라고 볼 것이냐, 그 자리가 저는 12만 원 초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자리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 뱅크, 그다음에 카카오 그 게임 네. 시가총액을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카카오가 시가총액 54조고요. 예.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가 28조 5천억 정도 돼요. 지금 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요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27%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 지분이 55% 정도 되거든요. 55%. 55%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5조 3천억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대충 따지면 10조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 이제 시총이 한 2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이 주식이 15만 원 넘어갔었을 때 이 하락했던 이 급락이 네. 뭘 뺀 거냐면 빅테크 규제로 인해서 차후 상장될 수 있었던 이 상장 일정으로 거래 대금 그러니까 상장할 거다라는 나머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카카오 네.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거. 뭐 페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음. 상장하면서 발생된 이익으로 퉁친 자리가 네. 12만 초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소멸되고 예. 상장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더해지면서 퉁친 자리. 네. 그러니까 거품이 빠진 자리로 이제 저는 보고 있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12만 원 초반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니까요. 카카오 그 뱅크가 상장하기 전,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이 상장하기 전에 밸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상단은 막혀 있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싼 가격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예. 요거를 사서 터트리는 전략을 사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가두리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밑에서 샀다가 위에 좀 올라오면 팔았다가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은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빅테크 규제가 좀 풀리고 네. 다시 이제 해외 쪽도 뭐 아마존이나 이런 주식이 다시 전구 좀 돌파했을 때는 다른 식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예. 위에서 막는 요인, 그다음에 아래에서 받쳐주는 요인을 활용을 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위쪽은 저항은 저는 목표치는 60일선 저항 정도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12만 초반 정도 되는데 아래쪽 하나를 더 열어놓으세요. 네. 10만 2천 선 정도. 10만 2천 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12만 원 정도 더 했으면 60일선 정도 오게 되면은 좀 매도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12만 원대에서 다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만 천 원짜리와 10만 2천 원짜리 이 가격을 놓고서 당분간 좀 하단 박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들이 규제 움직임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요, 위아래 가격을 좀 정해놓으시고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로 봤을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아래로 봤을 때는 12만 원 초반, 요 정도 가격이죠.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빠진다면 10만 원대 초반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위아래에서 박스권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하단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